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1936년 출간 이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꾼 불멸의 고전이에요.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해요.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카네기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디지털 기기로 인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네기의 원칙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미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예의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6가지 비결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카네기가 제시한 첫 번째 비결은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상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 생각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가식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관심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답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랍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 주목하는 것, 이전 대화에서 나눈 내용을 기억하고 물어보는 것 등이 있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을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때문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대화 중에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은 당신보다 내 휴대폰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차별화가 될 수 있답니다. 진정한 관심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했을 때 상품 설명 대신 고객의 사무실에 걸린 가족 사진에 대해 물어봤대요. 고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30분 동안 신나게 했고 결국 그 영업사원에게 큰 계약을 맡겼죠. 상품의 우수성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거래를 성사시킨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한 CEO는 직원들의 생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까지 기억했대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민수는 이제 중학교 들어갔죠?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직원들은 이런 세심한 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업계 최고의 직원 만족도를 기록했답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이려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죠. 하지만 카네기는 말해요. 상대방이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 먼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심의 시작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진정한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보세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180도 달라질 거예요. 카네기가 강조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미소예요. 미소는 인류 공통의 언어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열쇠죠.
흥미로운 사실은 미소가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표정이 아니라 역으로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랍니다. 뉴욕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화는 미소의 가치를 잘 보여줘요. 인사 담당자가 우리는 박사 학위를 가진 무표정한 직원보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했대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직원의 학력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백화점은 업계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기록했어요. 미소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소 짓는 사람을 더 유능하고 친절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한대요. 또한 미소는 전염성이 있어서 당신이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미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미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는 눈에서 나타나요. 진심으로 웃을 때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반달 모양이 되죠. 이를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진짜 미소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미소의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소를 자주 짓는 웨이터는 그렇지 않은 웨이터보다 평균 23% 더 많은 팁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미소를 짓는 영업사원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사원보다 20%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죠. 미소는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미소는 중요해요.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미소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미소를 지으면 목소리 톤이 밝아지고 더 친근하게 들린대요. 많은 콜센터에서 직원들 책상에 거울을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신의 표정을 보면서 미소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미소는 건강에도 좋아요. 미소를 지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된대요. 또한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이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소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셈이죠.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미소는 공짜예요. 하지만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선물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놀랍게 변할 거예요. 카네기의 세 번째 비결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알아듣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이를 증명한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죠. 직원들은 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꼈고 더 열심히 일했대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름, 기억의 달인이었어요. 그는 백악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정원사나 경비원의 이름까지 불러줬대요. 한 번은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름까지 기억해서 큰 감동을 줬다고 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만들었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노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잊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이나 중요한 비밀번호는 잘 기억하면서 방금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잊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째, 처음 들었을 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김민수 씨라고 하셨죠? 처럼 말이에요. 둘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수 씨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죠. 셋째, 헤어질 때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수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특징을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안경 쓴 박지훈, 커피를 좋아하는 이서연 같은 식으로 기억하는 거죠. 또한 명함을 받으면 뒷면에 만난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다음에 만날 때 큰 도움이 돼요. 현대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연락처의 이름을 저장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만난 상황을 함께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민수 2024년 세미나에서 만남, 마케팅 담당, 딸 이름 지은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나중에 연락할 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을 수 있죠.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죄송해요.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묻는 것이 계속 틀리게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나의 경험상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표정이 밝아지면서 훨씬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이름은 정말 마법의 단어예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기억하고 불러주세요. 그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랍니다. 카네기의 네 번째 비결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진정한 경청자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된답니다. 카네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줘요.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의 치통에 수백 배 더 관심이 있다고요. 이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고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죠. 이런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청의 핵심이에요.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표정, 몸짓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상대방의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죠. 경청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개를 끄덕이고 네, 그렇군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이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둘째, 적절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해요. 경청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실화가 있어요. 한 세일즈맨이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는데 제품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고객의 취미인 낚시 이야기만 들어줬대요. 고객은 자신의 낚시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결국 당신 같은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다며 큰 계약을 체결했죠. 경청이 최고의 설득 기술이 된 거예요. 경청할 때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조언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해요. 특히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가로채는 것은 최악이에요. 상대방은 공감받기를 원하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경청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바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편안한 침묵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경청자의 자질이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말하기에 바빠서 진정한 경청자를 찾기 어려워요. SNS에서도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오히려 경청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자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카네기의 5번째 비결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열정과 관심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생기 있고 열정적이 되죠.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비결이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준비성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 전날 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철저히 조사했대요. 한 번은 곤충학자를 만나기 위해 밤새 곤충에 대해 공부했고 다음 날 곤충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그 학자는 대통령이 곤충에 대해 이렇게 잘 아시다니 라며 감탄했고 평생 루스벨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면 책장, 사진, 장식품 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도 좋은 정보원이에요.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관심사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을 즐거워한답니다. 관심사를 활용한 대화의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한 영업사원은 고객의 사무실에서 낚시 사진을 보고 낚시에 대해 물어봤대요. 고객은 30분 동안 자신의 낚시 철학과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후로 그 영업사원을 낚시를 이해하는 친구로 여기며 모든 거래를 맡겼다고 해요. 디지털 시대에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들이 팔로우하는 주제,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올리는 사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등이 모두 힌트가 되죠. 하지만 이런 정보를 너무 노골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정성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비즈니스나 목적을 위해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은 금방 들통나요.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의 관심사가 내게는 전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열정과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에너지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묘미랍니다. 카네기의 6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게 되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작은 성과도 알아봐 주는 것 등이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돼요.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을 중요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진심이에요. 형식적이거나 과장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대신 구체적이고 진실한 칭찬을 하세요.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하시네요 보다는 슬라이드,
15페이지에서 보여주신 데이터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가 훨씬 효과적이죠. 사람들을 중요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지난번에 김 과장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 덕분에 라고 언급하거나 성공했을 때 이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는 것이죠. 이런 인정은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신뢰와 존경을 가져다 줘요. 작은 직위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청소부, 경비원, 신입사원 등 종종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면 그들은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한 CEO는 매일 아침 청소부와 5분씩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그 청소부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 유출을 막아 회사를 구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해요. SNS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의미 있는 댓글을 달거나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축하해주는 것도 상대방을 중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특히 공개적인 인정은 더 큰 효과가 있죠. 링크드인에서 동료를 추천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성과를 축하하는 포스팅을 하는 것 등이 좋은 예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중요하게 대하려다 보면 오히려 진정성을 잃을 수 있어요. 대신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기여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인정과 아첨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아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인정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표현하게 되죠. 카네기의 6가지 원칙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관계 비결이랍니다.